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실용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기 교과서 페이지 30쪽에 개별 도시 품목지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끝냈는데요. 오늘은 여기 밑에 보이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고 밑에 열린 교실 8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 있어요.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 품목의 전 도시 품목 지수를 모아 품목별로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구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중치인데 어떤 종류로 가중치를 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한번 줄을 그어 볼게요. 품목별로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봤을 때 지금 보면 품목이 쌀, 햄버거, 휘발유 여기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 가중치가 지금 400으로 같은 경우도 있는데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품목지수도 그 가중치별로 생각을 좀 해서 비율을 구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밑에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열린 교실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난달 사과 10kg 한 상자의 품목지수가 지금 98, 품목지수가 주어졌죠. 품목지수가 98이었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1번. 사과의 품목지수를 정할 때 참고한 기준 시점에서 사과 10kg 한 상자의 평균 가격이 2만원이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겠죠. 기준 시점에서 2만원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달 사과 10kg 한 상자의 평균 가격은 얼마인지 구해보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지난달에 사과 한 상자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면 지난달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비교 시점 가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품목지수가 98이니까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품목지수 98은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맞아요. 분모에는 기준 시점 가격 분의 분자에는 비교 시점 가격이 들어간다 그랬죠. 비교 시점 가격. 여기서 곱하기 뭘 해줬어요? 요거 지우고 여기 적을게요. 그냥 곱하기 100까지 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의 기준 시점은 뭐가 되겠어요? 맞아요. 기준 시점이 여기 나와져 있죠. 얼마랬어요? 2만원이랬어요.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2만원을 그냥 기준 시점에 적어주면 되겠고 비교 시점은 우리가 지난달 사과의 평균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여기 위에 적어볼게요. 지난달 간단하게 적을게요. 평균 가격 곱하기 100까지 해줘야겠죠. 요거를 구해서 우리가 찾는 거를 지금 위에 거를 보통은 문자로 두죠. 간단하게 x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2만 분의 지난달 평균 가격 x라고 두면 여기다 곱하기 100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랑 여기랑 약분하면 요게 200분의 x가 돼요. 자, 따라서 x는 어떻게 될까요? 98에서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200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200을 좌변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맞아요. 19,600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얼마인지 구해보자 했기 때문에 답을 적을 때는 단위를 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19,600원이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단위는 표시해 줄게요. 원. 자, 이렇게 풀 수 있겠고 이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6이었다고 할 때 오른쪽 신문 기사의 제목을 참고하여 지난달 사과의 품목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써보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품목 지수랑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어요. 자, 지난달에 품목 지수는 위에 주어져 있죠. 여기 적어 볼게요. 품목 지수는 98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위에 주어져 있죠. 얼마랬어요? 106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수치들은 100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품목 지수는 100보다 낮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0보다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지난달에 품목 지수는 낮은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왜 높은지 그 이유가 여기 위에 있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참고해 주면 되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맑은 날씨가 이어져 사과 등 농작물 풍작. 풍작이란 얘기는 사과가 많이 재배가 되었다는 거겠죠. 사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낮아지겠어요? 사과의 물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낮아진 이유가 뭐겠어요? 품목 지수가 낮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쌤이 요거를 간략하게 이유를 한번 적어 볼게요. 위에 신문 기사를 참고를 하면 사과 등 농작물의 풍작으로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겠죠. 공급량이 많아져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사과 말고 다른 품목에 비해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답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쌤이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지난달의 상황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06이었다는 얘기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06이란 말은 물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겠어요. 100보다 6이 더 높아요. 물가가 평균에 비해 높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물가가 전체적으로 높았다는 말인데 사과는 지금 품목 지수가 98로 100보다 낮아요. 사과는 품목 지수가 98로 낮은 편이다. 다른 품목에 비해서 낮은 편인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는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사과 등 농작물이 풍족했기 때문인 거예요. 풍족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달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사과 등 농작물이 풍작해서 지난달 물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등 농작물은 품목 지수가 낮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31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반발계수가 나오죠. 반발계수. 반발계수는 보통 어떤 공들 있잖아요. 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테니스공, 뭐 야구공 이런 공들이 지면과 부딪혔을 때 튀어오르는 정도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반발계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찰흙을 다루다가 바닥에 떨어뜨려도 찰흙은 다시 튀어오르지 않지만 운동하다가 떨어뜨린 공은 충돌 후 다시 튀어오릅니다. 이때 공이 다시 튀어오르는 정도는 무엇을 이용하여? 반발계수를 이용하여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바닥에 충돌로 튀어오르는 경우의 반발계수는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의 속도랑 여기 한번 줄 그어 볼게요.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의 속도와 충돌이 일어난 직후의 속도의 비율로 정의된다. 여기도 아까 물가지수처럼 비율로 정의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반발계수의 조금 정의를 쌤이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두 물체가 충돌하여 반발할 때 충돌 전에
상대 속도가 있겠죠. 충돌선의 상대 속도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와의 비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비율. 자, 우리는 어떤 경우만 조금 볼 거냐면 공이 떨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지금 밑에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 네 명의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주요 수식부터 한번 볼게요. 반발계수를 구하기 위한 식이에요. 반발계수는 충돌 직전의 속도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 분모에는 직전, 분자에는 직후의 속도가 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학생들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농구공이 H미터에서 지금 자유낙하했더니 H미터 튀어 올랐어. 그러면 지금 농구공이 있는데 지면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면까지 H미터라고 할게요. 대문자 H미터. 이렇게 농구공이 자유낙하했는데 어느 만큼 튀어 올랐어요. 소문자 H미터만큼 이렇게 튀어 올랐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유낙하했다가 이만큼 다시 튀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발계수는 얼마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죠, 남학생이. 그러면 그 두 번째 남학생은 충돌 직전의 속도와 충돌 직후의 속도는 뭐랑 관계가 있어? 높이와 관계가 있어. 우리가 요 얘기들을 따라가면 돼요, 그냥. 속도는 높이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여학생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학생의 말을 잘 들어보도록 해요. 속도의 제곱과 높이는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례한다 그랬어요.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반발 계수는 루트의 h분의 h로 계산할 수도 있구나. 왜 이렇게 되는지 쌤이 간략하게 적어볼게요. 속도를 보통 벨로시티의 약자 v를 써요. v로 쓰고 요걸 제곱했다고 그래요. 속도의 제곱과 높이를 보통 h로 쓰죠. 높이 h를 이용해서 속도의 제곱은 높이에 뭐를 한다? 비례한다. 비례한다 보통 기호로 이렇게 적을게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수학적 기호로. 속도의 제곱이 높이에 비례한다면 속도는 어디 비례할까요, 여러분? 우리 제곱근 배웠었죠. 루트 배웠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어디에 비례해요? 루트 h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제곱을 여기서 없앤다면 h의 제곱근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여기 식을 다시 적어 볼 거예요. 먼저 밑에 적어 볼게요. 충돌 직전은 우리가 요거겠죠. 라지 H, 대문자 H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충돌 직전의 속도는 우리가 대문자 H의 제곱근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비율이기 때문에. 충돌 직후의 속도는 소문자 h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h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루트를 합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루트 h분의 h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학생이 마지막에 요걸로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속도를 얘기를 했는데 보통 속도를 얘기하면 속력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발계수 구하는 방법은 배웠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밑에 조금 필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죠. 거시속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거리, 시간, 속력 이렇게 해줘서 동그라미를 쳐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웠던 기억이 있나요? 거지속이라고 외웠었죠. 여기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속은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보통 얘기할 때는 속력을 얘기하는데 속도를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쌤이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속력부터 우리가 배운 거 속력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속력은 똑같아요. 공식. 걸린 시간분의
위에는 이동거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전체적인 이동거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속도는 어떨까요? 속도는 우리가 방향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똑같아요. 걸린 시간. 분모에 들어갈 거는 똑같은데 위에서 이동거리가 아니죠.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변위라고 적을 거예요.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을 줄여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동거리는 그냥 순전히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이동한 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그 물체가 이동한 양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있는 변위는 그 물체의 방향을 고려를 해줘서 그 이동한 양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방향을 고려한 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시를 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지점에서 지금 자동차가 어디까지? B 지점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여기 거리는 50m라고 할게요. 자, 다시 B 지점까지 이동을 했는데 B 지점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어디까지 돌아와요? C 지점까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기를 거리를 10m라고 할게요. 자, 이동 방향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A 지점에서 자동차가 이쪽으로 쭉 왔다가 B 지점까지 쭉 왔다가 다시 B 지점에서 유턴하여 C 지점까지 가는 이런 빨간색 부분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문제 한번 적어 볼게요. A 지점을 출발한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A 지점으로부터 50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15초가 걸리고 B 지점에서 유턴하여 B 지점으로부터 10m 떨어진 C 지점까지 가는데 5초가 걸린다. 자, 우리는 두 개를 찾을 거예요. 뭘 찾을 거예요? 속력과 속도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밑에 조금 와가지고 여기 저 밑에 적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속력부터 적어 봅시다. 속력은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지금? 걸린 시간은 15초에서 5초. 두 개 더해주고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50m 갔다가 10m를 유턴해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전체 이동거리는 50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20분의 60이 되어 답은 3이 되겠죠?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미터, 이동거리가 미터고 걸린 시간을 초로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자, 속도 구해봅시다. 속도도 똑같죠. 분모는 걸린 시간은 15 더하기 5, 15초에 5초를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방향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50m까지 지금 B까지 갔다가 10m 돌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한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m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50에서 10을 빼줘야 돼요. 답은 20분의 40이 되고 여기서는 2m per second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속력과 속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줘서 구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겠죠? 자, 이때까지는 반발계수를 좀 배워봤는데 반발계수가 클수록 공은 어떻게 될까요? 반발계수가 클수록 한번 적어볼까요? 반발계수가 클수록 바닥과 충돌한 후에 더 높이 튀어오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 자, 오늘은 반발계수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